4월 26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감기가 몸살이 심해가지고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too big to fail. 너무 크면 안 죽는다. 그래서 미국에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들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도 리먼 브러더스 하나만 제물로 삼고 나머지는 다 살아났습니다. 리먼 브러더스는 아마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력에서 밀려가지고 희생양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선거가 끝나니까 갑자기 한국의 구조조정 야단입니다. 이게 비단 하루 이틀 된 일이겠습니까? 조선, 해운, 철강, 석유, 화학 여러 분야에 5개 핵심 산업에 전부 어렵다. 그래서 구조조정해야 된다. 좀비 기업이 상장사의 4분의 1, 5분의 1이다.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 때문에 안 하고 미뤘던 거 아닙니까? 그간에 돈은 더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거 치른다고 구조조정 대상인 망해가는 기업들이 돈을 은행에서 안 대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안 대줬으면 벌써 망했겠죠. 선거기간쯤 1년쯤 돈을 더 대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선거 끝나니까 구조조정 운명의 한 달, 시간 끌면 망한다. 아니, 지금까지 뭐하고요? 이제 와가지고 시간 끌면 망한다고 국민을 협박합니까? 오늘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진작 구조조정을 선거가 있든 말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누가 사업을 조선 사업 하라 하고 해운 사업 하라 했습니까? 자, 97년하고 2008년 IMF하고 금융위기 때 170조를요 정부가 쏟아부었습니다. 공적자금요. 그 중에서 과연 얼마나 회수되고 얼마가 떼였는지 알 수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우에만 지금 안 갚은 게 23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 중에도 100조 이상은 떼먹고 갔을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돈은 누가 부담을 져요? 국민이 부담을 집니다. 회사가 망해도요, 기업주는 외국에 챙겨놓고 날라버리고, 또 노조는 취업 승계해라고 정부가 책임지라 그러고, 국민들만 죄인이 돼가지고 이 망하는 회사들 끌어안아가 한마디로 그걸 갖다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다 갚아갔습니다. 자, 이번에요, 이 해운, 조선, 구조조정 등에도 수십조가 투입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얼마나 당부드렸습니까? 지금 어렵다라는 걸 국민들 앞에 다 까놓고 설명을 좀 하시라고. 그래야 나중에 문제될 일이 없다고. 근데 지금까지 뭐하고요? 이렇게 수십조가 들어가야 될 철강, 해운, 조선 이런 산업의 문제들을 덮어놓고 있다가 이제 큰 문제가 터진 듯이 갑자기 선거 끝나고 열흘 동안 이야기만 해댑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어려워진 거는 벌써 몇 년 전일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자본금을 늘려주고 은행 빚을 탕감시켜주고 실업자를 지원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됩니까? 제 생각은요, 망해야 될 회사는 그냥 망하도록 좀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자본주의입니까? 자본주의로 하면요, 망해야 되는 회사는 망하도록 놔두는 것이 자본주의고 자유시장 경제죠. 저보고요, 맨날 좌파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요, 경제 문제에서. 저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크면 너무 커서 절대 안 망한다가 아니라 너무 커도 망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그게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까? 자, 해운사를 2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살려놓은들, 조선사를 3개를 갖다가 팔 거는 팔고 정리하고 한다 놔놓은들 어쩌겠습니까? 그럼 남은 것들은 잘 살겠습니까? 한마디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순환이 되어서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 하면 미리 기업의 규모를 갖다가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분식집을 하더라도요, 요즘 날이 더워서 김밥이나 떡볶이가 안 팔릴 것 같아, 순대도 안 팔릴 것 같아 이러면
순대 들어오는 양이나 떡볶이 오뎅 양이나 김이나 김밥 재료들을 갖다가 줄이고 한마디로 뭐 팥빙수로 메뉴를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분식집을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렇게 큰 회사를 하면서요. 우리는 크니까 우리를 죽이게 되면 정부도 타격을 입고 같이 죽을 거니까 노동자들이 때를 써줄 거니까 절대로 안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배째라를 합니다. 자, 이 와중에서요. 이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내놨다가 그러니까 자율협약이라는 것은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갖다가 하는 일종의 빚쟁이들한테 맡기는 그런 협의죠. 즉 지금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채권단이 은행들일 거 아닙니까? 주요 은행들 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주요 채권단일 겁니다. 그럼 이런 채권단의 공동관리에 그렇게 맡기겠다 하는 신청서를 25일 날 산업은행에 제출했는데요. 그게 뭐 경영권 포기 각서를 포함한 걸 냈는데 의미가 없죠. 빚만 잔뜩 있는 거를 알짜배기 빼먹고 빚만 잔뜩 있는 걸 내가 포기하겠다. 나도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단이 뭐라 했는가 하면 사제 출연 네 개인 돈도 좀 내라. 원래 한진해운은 조양호 회장의 동생 조수호 씨가 하다가 그 부인 최은영 씨한테 넘어가서 몇 년 운영되다가 다시 조양호 회장이 몇 년 전에 받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운영 자금을 한 5천억을 어떻게 만들 건지를 적시해라. 뭐 우리가 내부에 돈을 만들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아주 희미하다는 겁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웃기는 거는요. 아까 앞에 말한 동생의 부인되는 최은영 회장은 2014년 조양호 회장한테 그러니까 시 아주버니한테 회사 넘기기 전에 2년간에 97억을 받아가 버렸습니다. 보수와 퇴직금으로요. 이런 껍데기 망한 회사를요 갖고 있으면서 이제 가지고 있어봤자 빚잔치만 할 일이 있으니까 시아주버니한테 넘기고 97억을 보수로 빼갔습니다. 이 사람의 두 딸들은요 22일 자율협약 신청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팔아가지고 30억에 팔았답니다. 그리고 판 다음에 이틀 만에 주식이 한 25% 정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리 주식 파는 바람에 한 1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주요 오나의 일가의 행태라면 이걸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부분이 옳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간에 한진해운 현대산선 둘 다 못 살린다. 누가 생존할까 이러는데 둘 다 망하려면 둘 다 망해버리고요. 한국이 뭐 해외 물건 수출할 때 해운회사가 없어서 수출 못 하겠습니까? 옛날 이야기죠. 뭐 국적 해운회사.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수십조를 어떻게 만들지 정부는 안도 안 내놓고 있는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들은 국내 부실 기업들을 12%를 따는 데다가 대우조선 해양의 부실을 메꾸느라 작년에만 5조 원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진작 대우조선을 팔아버리지. 마치 대우조선을 공기업처럼 들고 있으면서 정권 바뀔 때마다 주요 인물들이 대우조선에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거 이런 맛에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국형 양적 완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론들도 바람잡고 있습니다. 왜? 돈 풀어서 빚잔치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재미를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 직접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자,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직접 돈을 지원하고 채권을 매수해주면 국민의 직접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자, 돈을 더 찍어내면 돈 가치가 하락이 되죠. 그 찍어내는 돈의 비율만큼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수출 경쟁력은 생길 줄 모르지만은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서 국내 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결국 한국형 양적 완화니 뭐 양적 완화는 양적 완화죠. 뭐 한국형 양적 완화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미국에서 하면 미국형 양적 완화, 영국에서 하면 영국형 완적 완화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을 찍어내 가지고 발권력을 이용하여 한마디로 휴지 조각처럼 돈 찍어내서 그 돈으로 시중에 채권을 매입해서 돈을 풀겠다는 거죠. 자, 시중에 있는 기업 구조조정 채권, 자, 그리고 주택기금 채권 등을 사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이 찍어서 빌려줬는데 채권을 그 사람들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채권 발행했지 않았겠어요? 채권 발행해서 발행한 그 채권을 증권사들로 통해서 팔았겠지. 그러면 뭐 국책은행이 발행한 증권이 안 팔릴 리 없다 보고 다 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국책은행은 지금 빚더미에 올란 거죠. 얼마나 올랐냐? 수출입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적정률이 10%인데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이대로 가면 은행 자체가 문 닫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형 양적 완화에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한다고 빌려준 채권들을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새로 들어가잖아요. 그 은행은 형편이 나아지겠죠. 또 지금 집 산다고 그 빌린 돈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하우스푸어죠. 집 형편이 안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줄 알고 정부서 사라 하고 돈 빌려준다니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은행에 집을 산 사람들이 550조, 600조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빌린 빚이 가계부채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거나 어떤 문제만 생기면 갚지 못하는 상태, 즉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게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다 갚지 못하고 손을 털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빌려준 돈을 갖다가 대환할 수 있는 돈을 이 새로 찍어낸 돈으로 빌려주겠다. 그러면 이 각 가게에다가 집 사라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주택채권이나 이런 걸 발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발행된 것도 많을 거고요. 주택에 대해서 담보로 빌려준 채권, 그런 것이 미국에는 MBS, ABS 이런 거 아닙니까? 자산담보부 채권, 부동산 담보부 채권, 그런 걸 사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한테도 손해가 아니고 누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한국형 양적 완화하자. 이거는요, 지금 우선적으로 국민이 손해 안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늘어난 돈만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돈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은행에 예금을 해놓은 사람은 점점 더 손해를 보게 되죠. 부동산은 돈 가치가 떨어지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형 양적 완화에서 부동산 가격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요, 양적 완화입니다. 미국이 뭐 헬리콥터 밴이라고 해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식으로 당시 미국 연방준비 은행 이사에서 연준이라고 부르죠. 돈을 뿌려댔는데 그 돈을 뿌려들어서 미국이 경제가 성공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후대에 골병이 드는 문제입니다. 돈을 뿌려낸 만큼 어떻게 됩니까? 한국 돈의 가치는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후의 정권들이 전부 다 어렵다고 해가지고 돈을 계속 이렇게 찍어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르헨티나나 아프리카처럼 돼 있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한국형 양적 완화라는 형태의 돈을 찍어서 채권을 사주는 일은 저는 반대합니다. 자, 여야 경제통들은요,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정부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서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부는 새누리당은 한국형 양적 완화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밀고 갈 모양이에요. 처음부터 돈 찍어서 해결하려고 생각했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무슨 총선 정책이 아니라요. 이렇게 해결하려고 이 방법 말고는 없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야당이 들고 놓으니까 구조조정 되는 기업에 많게는 제가 볼 때 한 10만 명쯤 실업자들 쏟아 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자, 경제 논리로 가야 된다. 경제 논리로 간다면 양적 완화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양적 완화는 일종의 개인주식의 수준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망할 만큼 형편이 돼서 돈을 못 버리고 은행에 버는 돈이 은행에 이자도 안 되면 그 기업은 문을 닫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법칙이죠. 거기에 왜 정부가 개입을 합니까? 거기에서 망하는 기업주나 노동자들요. 야당은 노동자에 집착하고 정부는 기업에 집착합니까? 저는요. 망해야 될 회사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든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든가 한국형 양적 완화를 해서 국민들은 손해 안 본다고 쇼하지 말고요. 국민들 손해 봅니다. 양적 완화한 만큼. 솔직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크니까 살려야 된다. 그래야 다 같이 안 죽는다. 그런 논리 속에서요. 우리가 무슨 대우조선하고 삼성 뭡니까? 현대 그런 조선소 잘 나갈 때 덕을 봤습니까?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이 잘 나갈 때 국민이 무슨 덕을 봤습니까? 오나들은요 챙길 거 다 챙겼습니다. 노동자들은 7, 8천만부터 1억까지 월급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 보고 공유하자고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오나들이나 한마디로 대리인격인 CEO들이나 노조가 그거부터 국민들 앞에요 다 까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국민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든 양적 완화를 하든 그렇게 해야죠.